네, 안녕하십니까 모두게러지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볼 차량은 BMW 4 시리즈 쿠페 LCI 모델입니다. G22 G바디 이제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잖아요. 그나마 뉴트리아 중에 제일 이쁜 차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프레임리스 도어의 스포츠 쿠페 모델이라서 저는 F바디 때부터 4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차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246 M3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엔진도 맞는데 G바디부터는 이 앞쪽 알루미늄 프레임 보강부터 해서 이 스트럿 보강, 그리고 알루미늄 캐스팅 공법의 마운트까지 차량 완성도가 G바디는 진짜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F바디 때도 좋았는데 G바디는 차체 강성이랑 이런 컴팩트하게 패키징하는 기술력 자체가 많이 올라간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CLAR 플랫폼에서 생산되는 건데, 지금 엔진 패키징이 이제 엔진 커버를 드러내도 보통은 엔진 커버가 엔진룸을 전체를 커버하는 역할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커버를 제거했을 때 이제 파워트레인이 작아지는 그런 형태의 옛날 차들이랑 다르게 이 녀석은 커버를 제거를 했는데도 이제 엄청나게 큰 부피의 파워트레인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B48이죠. 이 녀석은 B46도 있고, 그래서 이 엔진은 이제 모듈러 플랫폼이라 그래서 6기통도 됐다가 4기통도 됐다가 3기통도 되는, 미니 쿠퍼부터 해서 BMW 3 시리즈, 4 시리즈, 5 시리즈, 7 시리즈 다양한 플랫폼에서 많이 사용하는 모듈러 플랫폼 엔진이다. 근데 모듈러 플랫폼이 이제 원가 절감 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420i 쿠페에서는 좀 많은 강점을 누릴 수 있는 엔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B58 같이 7 시리즈에 올렸을 때 이제 휑한 부분도 없고, 이 완전 꽉 차 있는 형태. 그리고 얘가 제원상 마력은 190마력에 31토크인데 엔진 잠재력이 높다 보니까 이 엔진 올라간 차량들 매핑을 많이 하세요. 매핑했을 때 100마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엔진이다. 그리고 클로즈덱 블록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엔진도 거의 지금 엄청나게 기울여 놓은 상태라서 저쪽에 이제 순행식 서즈 탱크랑 물라인, 워터 자켓, 그리고 터빈까지 완전 요 모듈러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요 파워 유닛을 그대로 5 시리즈, 3 시리즈, 4 시리즈 이렇게 시리즈별로 다 올릴 수가 있어요. 이 모듈러 플랫폼이 20i에서는 저는 단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ABS 모듈도 이제 외부로 노출돼 있어가지고 냉각이나 이런 문제도 많이 해결할 수가 있고, 차량 전용으로 설계하는 이제 냉각수 통이랑 순행식 인터쿨러 탱크랑, 그리고 B58 오면서 이제 이 전자식 웨스트게이트로 바뀌었고, 이제 인테이크 라인도 굉장히 짧아지고, 그리고 부스트를 차징하는 차징 라인도 엄청 짧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공냉식 인터쿨러를 사용했을 때보다 터보 부스트 렉은 확실히 적은 강점을 가져갈 수 있고, 흡기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가지고 파워트레인에서 좀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엔진입니다. 근데 파워 유닛은 굳이 더 설명할 필요 없이 훌륭한 파워트레인인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장기적인 내구성이 조금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냉각수 누수, 엔진오일 누유, 이 문제는 BMW는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될 문제인 것 같다. 근데 냉각 라인에 이런 대용량 열교환기도 추가하고, 라디에이터 사이즈도 조금 확보하고, 워터 라인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설계가 돼 있는데, 그만큼 열 제어를 많이 끌어올린 모델이에요. 그래서 환경법 대응도 하고, 엔진 웜업도 빨리 하고, 연비도 좋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녀석도 보면 지금 GPF라는 게 별도로 달려있는 모델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차압 센서가 달려 있어서 GPF 전후 압력을 감지해 가지고 연료량을 제어하는, 그래서 190마력 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환경법에 너무 맞추다 보니까 마력이 이제 100마력 정도 잠재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까지 하고 하체로 가시죠. 네, 하체로 왔는데 커버 뜯는데 한 볼트 한 100개는 푼 것 같아요. BMW답게 진짜
하체 언더 풀 커버는 진짜 잘 돼 있어요. 그리고 G바디로 오면서 이 서브 프레임도 아연 강판으로 멤버를 전체 다 용접을 하고 아연 코팅을 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도는 뭐 역시 BMW 진짜 저렴한 엔트리 라인업인데도 이 정도까지 신경 쓰는 브랜드는 벤츠 BM 아우디가 최고다. 앞쪽에도 이제 저 언더 커버가 다 되어 있는데 외부로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중으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라디에이터 냉각이랑 뭐 순행식 인터쿨러의 냉각 같은 걸 엄청 신경 쓴 모습. 전방 이제 범퍼 레일 부분도 알루미늄으로 잘 되어져 있고 경량함 플러스 퀄리티 플러스 역시 독일. 그리고 RMDPS 단자도 이 최하단부로 내려와 있었는데 MDPS 모터의 설계를 이렇게 사선으로 약간 위로 올렸어요. 그래서 전 세대 F바디들은 이게 지상고가 낮았는데 이 많이 올라가 있고 별도로 이 방어하는 방패 쉴드가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G바디 오면서 많이 개선됐어요. 그래서 엔진도 보면 풀 커버의 주물 퀄리티는 역시 독일이 최고다. 스테빌라이저도 전방으로 바꾸면서 링크도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하면서 로드 노이즈를 좀 줄이려고 했던 모습도 보여지고, 그리고 역시 BMW 하체는 풀 알루미늄, 제일 싼 차도 풀 알루미늄 너클의 슬리브 방식에 엄청 누워있는 캐스터 가게, 로우암, 컨트롤암, 그리고 멀티포인트 맥버슨을 사용하면서 이제 킹핀 옵셋 각이 줄어들어가지고 코너를 탈출하고 나올 때 이 타이어 트레이드가 이렇게 변해요. 쇼기 눌렸을 때 펴졌을 때 변하는데 멀티포인트 맥버슨 같은 경우는 이 타이어 중심점이 많이 안 변합니다. 그래서 코너를 진입하고 탈출할 때 차에 이질적인 요가 생기지 않는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BMW의 주특기 멀티포인트 맥버슨을 활용을 하고, 쇼옵쇼버의 지지도 이제 슬리버 방식으로 채택해가지고 뭐 아우디 BM은 이 방식을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서스펜션의 강성도 맥퍼슨 치고 상당히 좋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M 퍼포먼스 패키지 캘리퍼인데 이제 4피스톤 캘리퍼예요. 브레이크 용량도 거의 휠에 타이트하게 차지할 정도로 엄청 큰 사이즈를 사용합니다. 휠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 이쁜 것 같아. 뭐 마음에 듭니다. 많이 개선됐다. F바디 데뷔했을 때 이제 저 커버류들도 이제 많이 추가됐고,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독일 차들에서 올 수 있는, F바디는 여기가 이제 따로 흡음 패드가 없었는데 흡음 패드 다 추가해가지고 이 뒤에까지 다 흡음 패드가 다 충전돼 있어요. 그래서 G바디가 그 F바디 데뷔했을 때 엄청 조용해요. 그리고 미션 위에도 이렇게 커버를 다 둘러놨어요. 8단 스텝트로닉 미션인데 얘도 라이프타임 오일이라고 써있는데 살아있을 때 갈지 말,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거대한 GPF가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GPF는 뭐 웬만한 디젤차 용량만큼 커졌습니다. 그래서 배기가 이제 아무래도 잘 배출되지 않다 보니까 출력도 조금 많이 못 올리지 않았을까. 지구를 지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한데 조금 아쉽다. 하체 구성은 이렇게 보면 진짜 역시 BMW는 BMW. 엔진 마운트는 이전 F바디랑 설계가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고, 터빈은 밑에서 보니까 트윈 스크롤 터보네요. 싱글 터보인데 나름 준선 출력이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기에 이제 이런 GPF랑 환경법이랑 연비 때문에 디튠이 되어 있는 엔진이다. 이쪽에 오면 이제 요크라고 하는 이제 핸들 스티어링 컬럼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스프링을 추가해놔서 노면에서 오는 잔진동 같은 게 핸들로 전달되지 않도록 요크의 벨로우즈 구간을 줘가지고 충격 흡수나 미세 진동을 잡으려고 했던 모습이에요. 앞에는 뭐 다 살펴본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방열 커버는 진짜 F바디 데뷔했을 때 엄청 많이 추가됐어요. 인슐레이터 패드도 막 풀이에요. 풀 엄청 잘 돼 있어요. 하체 마감이랑 완성도는 아직까지 독일 차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는 이 정도 하고 뒤로 가시죠. 뒤에 오면은 제일 이색적인 게 이제 190마력뿐이 안 되는데 이제 중통 사이즈가 76파이를 사용합니다. 280마력의 54파이랑은 많이 다른 190마력인데 이제 76파이, 75파이 정도 사용해요. 근데 이게 이제 GPF가 달려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배기 압력이 걸리지 않게 이렇게 큰 사이즈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뒤에 오면은 역시 BMW의 자랑스러운 5링크 시스템이 있죠. 이건 원래 벤츠에서 주력으로 사용하던 시스템이었는데
다음에 BMW도 다 5링크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4링크 시스템이라 해서 트레일링 아음을 앞쪽으로 보내는 원가 절감형 세그먼트들이 판을 치는 마당에 BMW는 역시 전통적으로 5링크 멀티링크 구조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W25원 대비했을 때 하체 강성도 높일 수 있고 서스펜션이 눌리고 펴지고 할 때 토인 토우랑 캠버 값을 조절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디퍼런셜도 알루미늄 케이스로 바뀌었고 F바디 때는 이제 스틸이었잖아요. 그리고 디퍼런셜 마운팅 역시 3포인트긴 한데 잘 잡고 있어요. 드라이브 샤프트 부츠도 약간 유니버셜하게 많이 개선됐고, 그러니까 안쪽 바깥쪽이 이제 많이 움직임을 하는, 그러니까 모터스포츠에서 사용하는 드라이브 샤프트 부츠에 뒤에 5링크는 다 스틸이긴 한데 점원 지오메트리라 그래서 막 설계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고저차가 있는 데에서 차량을 세워놨을 때 차는 수평으로 있고 바퀴만 틀어지는 형태. 보통 차들은 이제 기울이에 맞춰서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근데 이 5링크 시스템은 이제 그런 강점이 있다. EPB 브레이크 달려있고 너클만 이제 알루미늄 채택하고 스테빌라이저 바는 엄청 작은 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력 측에 많은 스테빌리티를 요구하지 않아서 주행할 때 엄청 딱딱하거나 뭐 그런 피드백은 없을 것 같아요. 멤버 볼륨도 뭐 5링크 시스템에 맞춰서 엄청 커요. 멤버 볼륨이 앞에 멤버보다 더 큰 사이즈의 멤버를 사용하고 있고 언더 코팅 같은 것도 진짜 잘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진짜 잘 해놨어요. 그 뒤쪽 오면은 뒤에 이제 하체 마감의 정석이 보이죠. 예, 이게 하체 마감의 정석. 여기도 풀 단열 커버에 여기도 다 막아서 바람이 잘 흘러갈 수 있게 설계되어 있고, 그래서 스포츠 캡백은 여기서 가변 밸브 하나로만 제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이게 단일 트림으로만 판다고 하는 게 조금 아쉽다. 좀 더 싼 모델이 들어오면 좋은데. 네, 이렇게 오랜만에 내연기관 BMW 하체의 정석 눈이 정화되는 것 같아요. 일본 차랑 전기차랑 이제 현대차 보다가 오랜만에 G바디 보니까 힐링이 됩니다. 그래서 하체나 뭐 이런 마무리 완성도는 역시 독삼사가 역시나 잘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엔진 패키징도 그렇고 디퍼런셜부터 해서 미션, 서브 프레임, 그리고 모든 게 다 개선되고 공학의 끝은 어디인가를 계속 달려가고 있는 내연기관 화이팅. 이상 4시리즈 쿠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